엄마손은 약손. 어서오세요. 엄마 약사입니다. 집안에 프로바이오틱스 하나씩은 드시고 계시죠? 어떻게 좀 효과 좀 보셨나요?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 10을 골라봤습니다. 제품에 들어가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나 또 부원료, 또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한 구형제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균주뿐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성분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사나 변비, 복부 팽만 등 불편함이 있을 때는 그 섭취량을 한번 줄여보고요. 그랬는데도 2주 이상 그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중단을 하고 제품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이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제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치료와 약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아이들 유산균 제품을 보게 되면 균주가 한 개인 게 대부분이어서 제품을 바꾸어가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제품에 다양한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건강하게 되는 건 장내 세균총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100조 개가 넘는 장내 세균은 좋은 균, 나쁜 균이 서로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쁜 균이 많은 상황이 되게 되면 급성으로는 설사나 변비, 또 만성적으로는 면역질환이나 또 대사질환 같은 것들의 단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에 유익균이 많은 상태로 자리 잡고 있어야 내 몸에 나쁜 것은 그때마다 몰아내고 좋은 것은 쏙쏙 빨아들여서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중금속, 유해가스 같은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막고 피를 맑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내 건강의 첫 단추를 잘 꿰게 하는 중요한 보충제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신생아 시기부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5,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에 섭취를 권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엄마 젖이 아닌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고 거기에 있는 새로운 세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유식을 할 때 영양 흡수라든가 또는 소화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무렵부터 섭취를 하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사 직후를 피해서 아무 때나 섭취해도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이다 보니까 위산, 담즙산 등에 파괴되지 않게 섭취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식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소화액들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식사 직후만 피하시고 가장 좋은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물 반컵 정도를 마시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바이오틱스는 매일 평생 섭취해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약물은 장기 복용 시에 습관성이라든가 내성이라든가 독성, 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 독성 없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 대부분 변과 함께 배설이 되기 때문에 몸에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억에서 100억 이상의 한 5개, 6개 종 이상의 균주를 포함한 제품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균주 연구가 많아지면서 균주의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균주 함유 제품들도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 질환이 있다거나 증상이 있다면 이러한 개별 인정 균주도 고려해 보셔도 괜찮고요. 또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제조 연월일이 오래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염이 있을 경우에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든 꾸준히 꼭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구로 섭취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항문을 통해서 질로 가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개별 인정형 균주도 있는데요. 일정 정도는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점막 면역계를 좋게 해주어서 전체적인 몸 상태의 면역을 개선시켜 주어서 도움이 되게 되거든요. 따라서 내 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쭉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일정 정도 확립은 되어 있는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 여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과도한 TH2 면역세포를 억제를 해주고 장 점막 상태를 쫀쫀하게 이렇게 개선시켜 줘서 알레르기와 같은 면역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보면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감기나 또 호흡기 감염과 같은 그러한 질환에 덜 걸려서 아이가 더 건강해지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면서 더 장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